제가 정답 없는 입시 균형을 답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저희 그 심리학 준비하시는 저희 최욱찬 선생님하고 같이 써다 보니까 느끼는 거였었는데요. 우리 친구를 먼저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우리 친구가 그것 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외향형에게는 너 정말 다른 친구들랑 활동하고 이것저것 하고 다 좋은데 너부터 챙겨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내향형 친구한테는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조금만 열어봐. 정보가 답인 세상이야.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해 라는 것을 뽐뿌를 좀 날려주셔야 되고요. 우리 탐구형 친구한테는요, 야, 네 전략 짜는 거 좋아하고 뭔가 판을 깨는 듯한 느낌 좋아하는데, 여기서 판 깨는 건 판 깨는 거 말고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신도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계획을 짜서 그걸 한번 수행을 해봐 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는 거죠. 그리고 감성형 친구한테는요,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카톡이 봐도 다른 친구보다 5배가 오고요. 제가 컨설팅을 해도.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전략과 어떤 주의, 그리고 어떤 코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각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요, 전략적 공부를 할 때 성향이 이 둘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크로스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탐구형이면서 외향형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 탐구형이면서 내향형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 감성이면서 외향형인 친구, 감성이면서 내향형인 친구,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외향형, 일방적으로 감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아, 나는 외향형에서 탐구형이야. 그럼 나는 이거를 신경 써야 돼.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고요. 둘을 뭉개줘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탐구형과 외향형, 그리고 감성형과 내향형, 한마디로 노란색 만난 것과 파란색 만나는 것은 묘하게 공통점이 느껴지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외향형이면서 탐구형인 친구, 그 다음에 내향형에서 감성형 친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옆에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안정적인 멘토가 있지 않으면요, 크게 확 튕겨나갈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더 잘 신경 써 눈에 봐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각이 이제부터 공부법을 챙겨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부법을 챙길 건데, 오늘 제가 4가지의 공부법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4가지 공부법에서 무슨 이런 공부법 말고요. 이런 방법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4가지가 각각의 성향에 누구한테 더 중요한지 잘 보시고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요, 외향형에서 탐구형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일정을 빨리 알아보고 플래너를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플래너인데, 이 플래너가 4가지 성향 중에 외향 탐구, 이게 내향 탐구, 내한형이면서 네. 탐구형.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플래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짠 다음에 우리 친구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떻게 깊게 공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문제, 내향형에서 감성의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요, 본인한테 어떠한 이슈를 만들고 흐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 아, 내가 그래, 오늘부터 이래야 되겠어 라는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전년도를 분석한 다음에요, 목표 설정을 선언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한테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친구 90점, 이번에 아니면 올 2등급, 아니면 2323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똑부러지는 목표 설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 자, 세 번째로 내향형인 친구와 탐구형인 친구. 내향적이면서 한마디로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데 탐구형 공부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으로 최상위 등급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들인데요. 이런 친구들한테 최종적으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만든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10분 동안
주변 친구들한테 야, 너 몇 번이 맞았냐? 야, 이번 많어? 야, 그거 25라니까 이거 말고요. 앉아서 차분하게 5분에서 7분 동안 다음 건 뭐가 중요했지? 다음 건 내가 뭐가 자주 실수했지? 라는 공부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질 이 마지막 한 권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이 내향형과 탐구형인 친구들에는 가장 좋은 공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향형이자 감성형인 친구들 같은 경우엔 계속 안내를 했죠.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오답, 점수 체크, 만족도 피드백 이런 식으로 내향형과 탐구형이 뭔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라고 하면 외향형에서 감성형은 뭔가 자기한테 깊이를 줄 수 있는 이런 따박따박 있는 그 긴 책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언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하면서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험 기간 4주 남기고서는 오답 노트 점수 체크 만족도 피드백을 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외우고 당장 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외향형에서 감성형 친구들의 멘토는요, 꾸준히 만나주면서 평상시의 컨디션이 어떤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지금 어떤 느낌이 있는지, 요즘에 최근에 피드백을 했을 때 어때서 우리 친구 자주 틀린 게 없으니 많으니까 이제 4주 남기고는 본인의 오답 노트와 점수 체크를 한 부분을 보고서 거기서 문제점을 4주 동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서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정리되셨나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멘토를 만나기 쉽지 않다더군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하고 점쟁이로 말씀해 주신 분인데요. 점쟁이로 말씀해 주신 분은 많이 만나니까 그런 거고요. 멘토를 만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컨설팅은 오히려 좀 후련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어떤 답을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이 학습 컨설팅, 학습 멘토링은 우리 친구한테 어떤 한마디가 최소한 2주, 최소한 한 달 정도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최고의 멘토는 부모님이 되셔야 될 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좋다면 진짜 마음에 들고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가 너무 다양한 전략을 쌓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관리형으로 되어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엔 기본으로 하나 갖고 있는 다음에 모의고사 아니면 원포인트 이런 공부들 같은 경우에 뒤로 빼서 하는 거지 다른데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